AI 두 분 어느 정도 써보셨어요? 제가 어, 요 자료 보내드린 제미나이나 챗 GPT나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써보셨나요? 네. 어떤 게 불편하셨고 어떤 게 좋으셨어요? 일단은 저는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제미나이는 사용 안 해봤고 챗GPT 그냥 음, 뭐 궁금한 게 있을 때나 과제할 때나 뭐 그럴 때 음, 예, 예. 사실, 사용을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여기 물어본 이유가 AI가 사실 네이버 검색처럼 검색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는 거를 AI를 통해서 한 방에 딱 볼 수 있다라는 걸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할 때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그때 넘어가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AI가 현재 하루에도 수십 개가 생겨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는데, 들으시다 보면은 이제 이 AI가 잘하는 게 있고 저 AI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강의는 내가 했을 때는 어, 얼마나 지금 질문 없으신 분들 제 마이크 좀 끌게요. 음. 왜냐하면 다른 분들 소리가 자꾸 들리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음소거 하겠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요거 질문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래서 각각의 AI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미나이를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미나이가 현재 무료 버전에서는 쓰기가 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미나이라는 이 AI는 그 모기업이 구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곳이 구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보 같은 거를 간단하게 찾기에는 제미나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제미나이는 가끔 거짓말해요. 챗 GPT랑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구글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정확한 질문 외에는 질문을 안 하려고 해서 좀 모호하게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나는 지금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너를 사용할 거야. 예를 들면 음,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조그만 5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야. 너는 그 대표의 노무사로 채용된 사람이고, 지금 현재 내 직원 중에 육아휴직을 하려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급여를 어떻게 줄 수 있고, 그걸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나에게 답변을 해줘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굉장히 길게 하시면 음, 굉장히 효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레포트를 할 때, 김유나 교수님이, 뭐, 이러이러한 것들, 뭐, 노사법에 대해서 2026년에 바뀐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정리해 줘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법이 제가 이제 1강에 뭐 있고 2강에 뭐 있고 이런 식으로 법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짝짝짝짝 쓰고 여기를 표로 만들어서 2026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줘. 표로 만들어줘. 이러면 좀 더 명확하게 얘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좋은 거는, 레포트를 작성하되 나는 지금 대학교에서 어떠어떤 전공으로 이걸 배우고 있어. 라는 것까지 있으면 좀 더 거기에 맞춰서 레포트 형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롬프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질문을 어떻게 하고 어떤 대답을 내가 원하는지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게 AI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 AI 좀 잘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프롬프트 잘 사용하는 방법 또는 좋은 프롬프트 모음집 이런 거 찾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뭐 내가 어떤 물건을 홍보하고 싶어.
내가 어떤 것들을 뭐 네이버 스토어 할 때 요즘에 잘 팔리는 그런 문구를 멘트를 쓰고 싶어 라고 구체적으로 하면 사업할 때 굉장히 한 사람의 직원을 하나 더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을 할 때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어플을 하나 해놓고 간단하게 챗 GPT처럼 물어볼 때 쓰면 좋고요. 그러면 챗 GPT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신다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샘 알트먼이라는 챗 GPT의 그 대표가 만든 겁니다. 이건 개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챗 GPT가 처음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엄청 챗 GPT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챗 GPT의 모든 정보들은 사람이 보통 넣는 겁니다. 그래서 왜 챗GPT랑 논다고 많이 하잖아요. 뭐 심심할 때 챗GPT한테 내 성격 유형이 뭔데 거기에 대해서 가차 없이 냉정하게 평가해줘. 내가 지금까지 쓴 글을 통해서 나를 평가해줘. 이렇게 하면서 놀기도 하거든요. 근데 챗 GPT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넣는 거라서 자료를 아니면 데이터를 사오는 거라 가지고 불명확한 거짓말을 잘합니다. 특히 초반에 제가 논문 쓸 때 썼을 때는 그럴싸한 논문을 제목을 많이 썼어요. 뭐 제가 이러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싶은데 챗 GPT야 네가 이러이런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치 진짜 논문 제목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검토를 다시 해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좀 안 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챗 GPT는 어쨌든 사람이 입력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챗 GPT는 뭘 잘할까요? 사람을 대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챗 GPT가 만약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죄송합니다. 로봇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챗 GPT를 많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 중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상담 서비스에 챗 GPT를 도입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을 몇만 명을 지금 자를 걸로 예상이 돼 있거든요. 보통 아마존의 AS 센터 직원들이 보통 인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인건비도 싸고. 근데 그거를 지금은 챗 GPT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상담을 너무 잘하니까. 그걸 다 학습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1차적인 일은 챗 GPT와 같은 AI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에 대표자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줄 때 이 챗 GPT를 통해서 하면은 좀 더 부드럽고 좋은 글이 돼요. 저는 연하장 같은 거 쓸 때 챗 GPT 쓰면 좋겠더라고요. 편지, 따뜻한 편지 이런 거 쓸 때. 제가 조금 그런 따뜻한 말을 잘 못 써가지고. 그걸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제미나이나 챗 GPT는 자세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퍼플렉시트입니다. 퍼플렉시트는 어떤 게 있으면 자료에 출처 근거를 남겨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약간 레포트라고 해도 뭐 출처가 있는 좀 전문적인 연구 보고서에 준하는 내용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회사 PPT를 만드는데 뭐 우리 인구 구조가 얼마고 산업이 어떻고 이래서 뭐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 뭐 울산 숲을 만드는데 내가 조경회사로 참가를 한다. 그러면 현재 숲의 면적이 어떻고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쓸 때는 퍼플렉시티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퍼플렉시티를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여기는 시작을 논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 박사과정을 했었으니까 논문을 쓸 때 이 논문을 잘 정리해 주는 거. 그거 다 읽어보기 힘들 때 클라우드를 쓰면은 아주 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많이 해주고 저는 이걸 유료로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클로우드는 조금 논문을 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가르치는 업을 하면 학술적으로 할 땐 클로우드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펠로우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펠로우는 사실 돈을 줘야 되고 질문이 짧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유튜버를 요약해 주고요. 만약에 유튜버가 60분짜리가 있는데 내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너무 힘들어 하면은 그러니까 펠로에 넣으면 순식간에 그 유튜브를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그 요약한 거를 다시 PPT로 만들거나 아니면 마인드맵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펠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잘 안 써요. 저는 PPT를 어느 정도 잘 쓰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PPT를 나는 잘 못 써. 이러면은 펠로에 가지고 있는 PPT의 그 도안들이 이미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PT라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 모양이 좀 더 플랫폼 형식으로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 게 많아요. 대신에 영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한글로 치기에는 글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펠로를 잘 안 써요. 여러분이 보기에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디 강의를 가지 않더라도 뭐 포스터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할 때 뭐 요약 보고서를 쓸 때 조금 더 형식적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제안을 할 때 제안서를 쓸 때 그 형식이 좀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원할 때 펠로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은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코파일럿을 처음에 이름이 빙이었는데 제가 빙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사진이나 동영상을 AI에서 뭐 만들어주고, 근데 제가 안 소개한 거는 거의 그런 데는 유료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안 하는데, 코파일럿은 그런 간단한 동화책 만들기, 그림책 만들기, 뭐 스토리보드 만들기 이런 거를 챗GPT가 음성이나 텍스트로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서 코파일럿은 빙일 때부터 이미 그런 그림을 많이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동화책 만들기 연습으로 해볼 때 많이 썼는데 코파일럿을 지금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앞에 나가 있는 것들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할 때까지만 해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그 제가 아마 여러분 카카오톡에 하나 샘플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것 중에 제가, 이름을 한번 찾아보고, 저도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음, 거기에 제 사진이 이렇게 뒷모습 약간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제가 그냥 뒷모습만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사진이었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 모습으로 만들어줘 했더니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음, 아이고, 여기에. 그록이라는 겁니다. 저도 요거를 이번 주에 처음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칠 정도는 아닌데 내가 사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짧은 쇼츠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런 사용 방법들이 저도 처음으로 사용해 보니까. 음, 그리고 이제, 11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월 10분 정도 무료인데, 음성이 지금 사람이 말하듯이 말을 해요. 보통 AI 음성이 무료도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만드는 그 강의 자료는 무료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듣기에 막 거슬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11랩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이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말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음성의 그 종류도 몇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정말 전문적인 어떤 우리 회사 홍보를 뭐 만들고 싶다, 혹은 성우를 쓰고 싶다 정도 수준일 때는 11랩스도 괜찮습니다. 유료라도 써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 때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게 있다라는 걸로 소개를 했고요. 그 캔바는 이건 AI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뭐 미리 캔버스 이런 거 익숙하다 하시잖아요. 그 미리 캔버스가 이 캔바의 그 디자인을 땡겨와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버벅거리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럴 거면 캔바를 바로 사용하면 되고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AI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알려드렸고요. 여러분한테 요거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거 했고,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띄울게요. 제 인터넷으로 한번 봐야지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제 지금 인터넷 그 뭐죠? 바탕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네라고 좀 해주실래요? 보이시나요? 네, 지금 사람 사이버컴 캠퍼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저 혼자 말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들으신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제가 한번 그 제미나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챗 GPT처럼 사용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걸 궁금해 하실까요? 제가 한번 뭐랄까? 지금 음, 그러면 2026, 5년도에 울산의 사회복지사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음, 음. 꽤 길게 썼다, 그렇죠? 저는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 나는 울산에서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갓 취득한 30대 여자야. 그리고 이게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바로 답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슬러시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이라고 뜻으로 보시면 돼요. 2026년 10월 29일 기준 한 달 이내 채용 공고와 채용 기간, 채용 조건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해. 슬러시 슬러시 그 표에는 연봉, 근무 성격 등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간별 주요 사업도 정리해 주었으면 해 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업무용으로 쓸 때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쓰긴 하는데요. 지금 연습 삼아서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은 10월 달 한 달 이전에 채용 공고가 난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된 것들을 음, 이렇게 사이트에서 직접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특징이 보이시나요? 약간 모호하게, 그러니까 어떤 데도 적용해도 이게 틀렸다 하지 않는 내용들을 알려주잖아요. 제미나이가 이렇게 모호한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여기 이 질문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이제 뭐 퍼플릭시티나 이런 데서 검수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다른 곳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음.
두 개가 비교가 보이시죠? 아까 보기에는 더 좋은데 여기에는 기간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는 퍼플렉시티를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두 개의 차이를 좀 느끼셨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출처가 나오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렇다고 퍼플렉시티가 무조건 좋나요? 라고 말하기에는 퍼플렉시티에서는 그만큼 광범위한 검색이 되지 않아요. 보통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 뭐 구글, 뭐 공인된 사이트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미나이도 쓰고 두 가지를 다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후속 질문.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뭐 효정 요양원이 또 관심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떤 게 더 있어? 라고 더 후속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거 또 퍼플렉시티의 좀 재밌는 부분은 요거는 일반적인 검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각 AI마다 내가 조금 특징 있게 서비스해 주는 게 좀 다르거든요. 퍼플릭시티 같은 경우에 뭐 뉴스 같은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있기 때문에 뉴스 보기도 좋고, 이렇게.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재무가 있습니다, 재무.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뭐 주식이 어떻고 암호화폐가 어떻고 수익이 어떻고 이거를 내가 나 이거 잘 모르는데 관심 목록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뭐 향후 예를 들면 뭐 3개월 동안 가장 안정되게 나는 5% 정도의 안팎의 수익률에서 앞으로 향후 봤을 때도 크게 마이너스가 크지 않는 안정된 기간에 미국 주식을 갖고 싶어. 그거를 네가 분석해서 좀 추천해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 초창기에 AI로 그걸 물어봤었는데, 미국의 뭐 QQQ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주식 중에 ETF들 안전한 것들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수익률이 그 정도 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분석해서 나온 거니까 꼭 주식이 이게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재물을 또 여기서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AI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미나이 아까 갔을 때 제가 그냥 하고 조금 넘어갔는데 AI랑 노는 것도 재밌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미나이에 보면 잼 탐색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유료 버전을 만들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여기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가 있는데 시간이 좀 되고 요러면 요런 것들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파트너에서 저 코딩 가끔 하거든요. 요거 도와주기도 하고, 과외 선생님. 만약에 내가 애기들이 뭔가를 뭐 가르치거나 이럴 때 과외 선생님 있으면 요 누르면 조금 더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장문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제일 제가 재밌어 하는 게 뭐냐면 이 스토리북입니다. 스토리북. 요거는 요걸 해서 음, 그림책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책을 만들고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내용 하기는 어렵고, 제가 제 같이 일하는 직원이 강아지 이름이 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별이 이야기로 하나 샘플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여기 9살 노는 게 제일 좋아. 꼬질꼬질하지만 귀여운 수컷 말티즈의 천방지축 귀여운 하루 이야기. 50대 부부와 단발머리의 귀여운 20대 딸과 함께하는 수컷 말티즈 별이의 귀여운 하루 동화로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냥 뭘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여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넘겨볼게요. 이러면 정말 우리 만약 아기가 있으시면 자녀, 아니면 손녀들, 이렇게 스토리북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특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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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기하죠? 이거 진짜 제가 만드는데 이거 한 2분 걸렸나? 여기에서 조금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눈이 큰 소녀로 다시 그려줘 라고 바꿨고요. 여기 뮬란처럼 나와서. 그리고, 음, 어, 조금 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더 이제 거기서 수정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로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는 요런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게 소녀의 눈도 좀 크게 하고 이게 피부병 있는 것들 좀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나이가 있으니까 9살이니까 아까 동화책이랑 느낌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뭔가 나의 추억들을 동화책이나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이게 정보나 AI를 꼭 그런 식만 하지 마시고 창작의 영역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록이라는 게 저도 이제 막 써가지고 창작을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난 건데, 그록을 하면,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공무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진을, 어쨌든 다 오픈된 사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구청장님 사진을 한번 썼었어요. 어떻게 이거 움직이는 거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사진을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원본이 이 사진은 아니고 요 정도 사진이었는데 제가 뭔가 잘못하니까 그냥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이 얼굴도 제가 아는 그 얼굴이 아니어가지고 글자 다 없애고 사진 첫 번째로 해줘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이렇게 수정해서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 사진이거든요. 이러니까 조금 뭔가 약간 제가 이분의 뭐 선거 캠페인 유세 그런 거 아니고 제가 한번 이제 사진을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애기들이나 강아지 사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우리 강아지가 움직이는 걸로 해줘라고 하면은 요 그록이라는 거 하면 채팅해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어떤 거 헬프 도와주냐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음, 잠시만요.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구나. 프로젝트로 가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렇게 하고 어, 요건 지침이고요. 근데 다 AI는 한 번씩 해봐야 납니다. 저도 이거 지금 이번 주에 해가지고 저도 누군가를 가르칠 지금 깜냥이 아닌데 그냥 일단 해봅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참 넣어야 되는구나. 프로젝트 이름이랑 지침을 넣는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혹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수채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일단 저는 넘기겠습니다. 이게 샘플이니까. 그럼 사진을 이제 하나 첨부해야죠.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을 뭐 할 거냐? 근데 저도 지금 사진 샘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갤러리에 뭐 있나? 음, 바탕화면에 이런 사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넣고 싶으면 흑백 사진이니까 한번 컬러 사진으로 바꿔볼까요? 일단 저는 컬러로 바꾼 다음에 미소 짓는 이게 그록은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이게 나쁜 용도로 많이 쓰인대요. 야한 동영상 만들 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뜨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떴죠? 컬러로 만들어졌고 동영상 만들기. 지금 저 하는 거 한 5초 걸렸나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뭐 우리가 쓸 때 GIF 파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어떠세요? 엄청 신기하죠?
정말 자연스럽게 이래서 요즘에 예술 하시는 분들 금방 일자리 잃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음.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저도 이런 거 새로운 AI 할 때마다 심장이 막 뛰어요. 저 약간 이런 새로운 거 좋아해가지고 엄청 재밌어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는 엄청 할머니신데 옛날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감회가 새로울까요? 이게 부모님 사진도 저도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물론 지금 효도하는 게 효도긴 합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바람이 부는 걸로 이렇게 했죠. 음. 이런 식으로 그록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채팅도 있고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워낙 부자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그 페이스북을 자기가 샀잖아요. 그래 페이스북을 샀는 게 아니구나. 그 뭐지? X 트위터인가? 트위터를 샀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만들거나 접근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 발언 같은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다 풀었습니다. 그냥. 물론 어느 정도 이상 하면은 유료로 해야 되지만 그러기 지금 상태에서 되게 같이 갖고 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앞으로 그러기 제 생각에는 지금 제미나이 챗 GPT가 좀 양대산맥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구글이 워낙 힘이 세니까. 모든 요즘에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이제 그 제미나이 검색이 맨 위에 뜨잖아요. 그걸 키우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 이 그룹이 한 3대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가지고 놀아보십시오. 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똑같이 이제 채팅이나 음성이나 이런 게 돼요. 근데 좀 좋은 게 그록은 다른 것보다 음성 서비스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그록으로 뭐 음성으로 뭐 왜 요즘에 동시통역해줘. 이런 거 할 때, 그러기 좀 빠른 것 같아요. 스타링크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써본 걸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쓸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아마 코파일럿이랑 어, PPT 만들기 좋다고 했던, 제가 아마 자주 쓰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펠로 남았네요. 펠로가, 여기가 뭔가 검색이 좋은 건 아닌데, 여기는 뭔가 실질적으로 만들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는 저는 펠로우 좀 추천하는 게, 보세요. 여기 보면 유튜브 영상 요약도 되고, 사실 확인도 되고, 초간편 그 PPT 제작, 이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긴 문장 같은 거 넣어서 그냥 PPT 만들어줘. 이러면 얘가 알아서 요약하고 PPT까지 만들어줍니다. 요런 것도 있고, 일 전복, 그냥 전복이고, 요거는 뭐 번역하고, PDF 파일 논문 빠르게 읽고, 기업 연구 보고서, 주식 보고서, 이런 건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혹은 제가 뭐 네이버에 있는 뭐 쇼핑 목록을 만들고 싶다. 그 사진 찍고 막 예쁘게 만들고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AI를 사용하면 사진도 예쁘게 만들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럭처럼 동영상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업 소개 같은 거, 요런 슬라이드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전시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감성이 조금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여기 데이터 분석들도 보면 이런 게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이제 툴이에요. 그런 요런 디자인 툴을 조금 음 요거는 일본어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전 세계에서 쓰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나중에 다운받으면 나온다라는 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보세요. 요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T를 가끔 만들거든요. 이걸로 그 뭐 유튜브 요약해도 좋고 긴 것들은 요 PPT 더보기에서 PPT 초간편 AI PPT 제작 마스터를 한번 눌러봅시다. 요걸 해가지고 문서 파일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긴 텍스트 해도 되고요. 어, 어떤 걸 할까요, 여러분? 성운대학교의 우리 지역사회융합학부 홍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잠시만요. 음.
음, 음, 음. 사실은 펠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료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 미나이나 아니면 퍼블리시티 같은 거에서 여기에서 자료를 1차적으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아까 말한 뭐 파일 추가나 이런 거 긴 텍스트 해가지고 PPT로 만들어 달라면 훨씬 잘 만들어 주지만 일단 저희는 샘플용이니까 한번 요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왜 사용법이 가지? 잘못 눌렀나? 그래서 초간편 PPT 만들기를 그리고 요 화살표. 제가 말했던 거에서 특별히 뭔가 많이 추가된 건 아니지만 여기를 좀 더 이게 홈페이지 같은 걸 해가지고 조금 늘렸죠. 아까 말한 것처럼 퍼블리시티 같은 거를 통해서 했으면 조금 더 나은 자료가 나왔을 텐데 이 정도도 아마 저희 홍보되어 있는 것들 대체적으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얘가 막 공부를 해서 이제 PPT를 만들 수 있는 개요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가 잘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안에 했을 때 본인이 써가지고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안 하고 여기에서 마인드 맵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연결된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요걸 다운해가지고 다른 데서 PPT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전 여기서 바로 한번 PPT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음을 눌러야죠. 그래서 원래 내가 만드는 게 훨씬 좋지만,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내가 시간이 없고 PPT를 그래도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디자인을 만들까요? 음, 요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육 자료에.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많이 쓰는, 이게 무료 폰트라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런 것들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일단 위쪽에서 요 귀여운 거 한번 써봅시다. 요거로 PPT 생성. 더 많이 검색하실 수도 있고 색깔도 테마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다 보면 쓰고 점점 더 잘하게 되실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글씨가 좀 작죠. 이게 이제 펠로우의 유일한 단점이 얘가 영어로 만들어진 툴이다 보니까 글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운받더라도 글자를 좀 키워야 돼요. 이게 강사님들한테 제가 이 펠로우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평생 학습관에서 거의 PPT를 만들지 않던 강사님들이 다 지금 PPT를 만들고 계세요. 본인들도 기존에 이제 말로만 하시다가 이 PPT를 하고 싶으셨나 봐. 근데 그게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진짜 1분 만에 PPT가 만들어지네 하면서 만드시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 모든 것들이 지금 1분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이거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발표 자료를 하려면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PPT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있는 PPT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난 테마를 좀 더
그 학교에 있는 멋있는 테마를 하고 싶어라면 그 테마를 바꿀 수도 있고요. 뒤로 가서 아 나는 좀 멋있는 테마를 하고 싶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음,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프로페셔널로 합시다. 음, 이렇게 해서 성우대학교에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정말 학교 소개 그런 거 만드는 것 같은 PPT로.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안목이나 나의 컨셉을 많이 잘 잡는 거죠. 이게 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거 회사에서 많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이게 조금 더 그 성격에 맞겠죠? 그런 것들을 쓰시는 거고, 음, 이렇게 PPT 만드는데 한 5분 정도 안에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I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익숙한 AI 하나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개마다 각각의 잘하는 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 AI도. 그래서 제가 아까 왜 AI 회사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AI마다 회사들마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면, 이 펠로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툴을 만들거나, 사업 계획서를 만들거나, 뭔가 약간 포스터를 만들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 GPT는 기본적인 검색인데, 제미나이는 구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주 광범위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챗 GPT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표현이 사람처럼 잘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퍼플릭시티는 하루에 질문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같은 1안에 쓰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유료 버전을 쓰기에는 기본이 다 $30씩이라서 저 추천하지 않거든요. 저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그게 필요하고 그러면 제미나이나 챗 GPT에서 1차로 하나 만든 다음에, 아까 맨날 말씀드리지만, 퍼플리시티나 아니면 클로드 같은 경우에, 이거 맞니? 이렇게 하면은 근거가 정확한 자료가 맞니? 라고 하서 마지막 최종 확인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록이라는 아이도 저도 이제 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요즘에는 글자보다는 워낙에 이제 동영상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써보시는 것도 좋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무료로 서비스한 게 많으니까 잼 들어가셔가지고 동화책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까 말했던 뭐 과외 같은 경우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눈높이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되고 혹은 내가 무언가를 좀 더 쉽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걸 활용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잼이라는 게 곧 유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게 만들어지고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테스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료일 때 여러 가지 써보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제 그 동영상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제가 약간 가독성이 그 펠로 같은 경우에 글자가 작고 제 눈에는 썩 예쁘지 않아서 저는 이게 저의 시그니처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제 디자인으로 그냥 홈페이지를 거의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캔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곳은 아닌데 요거를 편집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미리 캔버스처럼 편집이랑 과목만 바뀌어서 항상 만드는데 예를 들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 발표 자료에서 교수님 AI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일단 캔바를 유료로 사용을 한다는 거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유료일 때 캔바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에 어, 밑에 가시면 오디오가 있거든요. 오디오에서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그리고 AI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I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저랑 이름이 똑같은 유나란 아이가 있죠? 유나란 아이를 써도 되고, 혹은 민준이라는 남자아이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료니까 남녀 하나씩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음, 요 내용을 내가 말하듯이 하고 싶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저는 원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는 것들을 하는데 지금 한번 샘플로 요거를 저장을 해서 여기에 붙여서 소리가 민준이로 한번 해볼까요? 남자애. 이걸 해서 배우에게는 이교의 승부를 기억하는 가장 심각한 지속 환경 문제, 발생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 경제 등 모든 영역에만 진 근본적인 변화를 보고 배우에게의 심각성을 이해하라.
요렇게 나온다는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AI 음성 생성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밑에 요 화면에 밑에 나와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동을 시켜야겠죠. 요 화면이랑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타이머를 누릅니다. 아, 타이머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요거 길이가 제가 지금 요게 잠겨 있어가지고 어떻게 음 이게 원래 길이 조정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맨날 쓰던 거에서 샘플을 보여드리려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음 지금 요거 여긴 아까 제가 잠금이 돼 있어서 요건 일단 삭제할게요. 여기에서 이 보면은 이 길이가 더 길잖아요.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 타이머가 아닌데. 에고, 요거 지금 제가 하나 더 있는데 길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요게 원래 요 화면을 땡겨서 길게 할 수 있거든요. 소리랑 음성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샘플을 잘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 현재로는 안 되네요.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길이가 없네요.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나중에 이렇게 한 다음에 공유를 누르면 여기서 PPT로 다운받을 수도 잠깐만요.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링크로 바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다운로드에는 PDF로 너가 이걸 다운받을래? PPT로 다운받을래? 동영상으로 다운받을래? JPG로 다운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동영상으로 다운받으면 여러분이 보는 그 동영상이 다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노가다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거 지금 말하듯이 말하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좀 그 음성의 기복이 좀 있으니까, 요걸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요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요렇게 해서 내가 뭐 강의 자료 같은 거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AI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AI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샘플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50분이진 않네요. A가 많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어떤 게 궁금한 게 있으신지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AI 전가는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써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래도 교수님 저는 요런 게 궁금해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추천 좀 해드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AI 지금 잠깐 설명드린 것만 한 10개 정도잖아요. 근데 실제로 쓰고 한 번씩 써보고 아니면 아 이거 별로네 이러면서 버린 것도 한 합치면 한 2, 30개 정도는 써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프롬프트 쓰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질문을 할 때 최소한 3줄 이상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아, 교수님, 저는 질문 자체를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유튜브에 정말 친절하게도 그 프롬프트 박인가?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그분이 프롬프트 어떻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이 나오고 가장 좋은 대답이 나와요. 라는 그런 것들을 모아두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그 어플처럼 이게 휴대폰 안에서만 가능한 거라서 지금 화면에 안 보여드리는데 유튜브로서 프롬프트 정리된 것. 뭐 이렇게 혹은 지금 뭐 AI로 보면서 프롬프트 정리된 사이트를 알려줘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에 대한 을 넣으면 더 좋겠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AI한테 너는 지금부터 뭐야? 라면서 역할극을 딱 지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학생이야. 너는 교수야. 너는 세무사야. 너는 사회복지사야. 너는 나한테 어떠한 거를 도움을 주는 공무원이야.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그리고 그 기관들, 사람들이 질문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질문이 제가 이거를 쓰면서 터득한 건데 이게 AI는 정보가 최근 정보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 현황을 알고 싶어랑 1960년대 현황도 있고
90년대 현황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받았을 때, 오, 진짜 옛날 자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은 한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경우에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정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2020년 이후에 뭐 공공기관 영역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때, 너의 목적, 너의 역할, 그리고 자료의 출처 알려달라 하면은 알려주거든요. 알려달라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간 설정, 사람들이 잘 읽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간 설정인데 기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정말 자료가 와, 이거 무슨 연구원 옆에 있는데 정도로 찾아주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소리 이제 켜시면 되거든요. 저의 이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받고 답변하고 그 끝나면은 이 강의 오늘 요 강의 끝나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오실 때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링크 없이 들어오신 분, 그니까 학번이랑 비번 없이 들어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녹화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만약 출석이 된다 하면은 제가 일단은 여쭤는 볼 텐데 원래는 정식으로는 학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출결이 자동으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학교가 뭘 많이 바꾸는데, 저도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요. 네네. 아까 방금 전에 사용한 뭐지? 그 저요? AI가 캔바였죠, 그죠? 아, 캔바. 네네네. 예. 그 캔바 사용할 때 내 음성, 그러니까 내가 한 줄 읽어주고 내 음성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나요? 캔바 자체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만약에 캔바에서 보이스가 음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유료 버전인 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료라 가지고. 여기 보면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내가 음성을 오디오로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영상에 내 음성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캔바를 쓰지 마시고, 아까 제가 아까 넘겼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11랩스 같은 경우에는 음성 합성이랑 더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요거를 좀 추천 안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유료가 많아요, 여기는. 그 음성이 아, 대부분 유료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못 드리겠는데, 사실 근데 음성을, 재령님 넣고 싶으시면 동영상을 일단 만든 다음에 모든 게 음성 편집 있잖아요. 편집 프로그램 꼭 AI 아니어도 하면서 마이크로 바로 하면은 되긴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지금 마이크를 샀거든요. 근데 마이크 없이 지금 이 노트북으로 하니까 소리가 너무 울리신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본인 목소리를 하고 싶어도 이런 무선 마이크든 유선 마이크가 있어야 소리가 이게 백색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에 소음이 되게 이 녹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강의 준비할 때 있잖아. 초창기에 제 목소리도 녹음했었거든요. 그래서 11랩스를 어떻게 했냐면 제 소리로 녹음하고 AI도 녹음해서 거기에 동영상을 입히려고 해봤는데 제 소리는 거의 이게 오디오로 쓸 수 없는 소리였어요. 왜냐면 이 음, 웅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음, 지금은 아마 이게 유료 마이크라서 좀 그게 좀 덜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합성을 하신다면 합성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AI 안 써도 동영상에 음성 넣는 거는 어느 곳이나 다 지금 줌도 그렇고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음, 음. 저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이 음성으로 입혀지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네. 11랩스가 그렇게 합니다. 네네네. 유료. 유료. 본인 목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유료예요. 그런 거는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좀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네네,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사실은 그게 이제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기도 하지만, 좀 나쁜 내용으로, 얼마 전에 왜 누구시지? 송혜교님 얼굴이랑 목소리 합성해가지고 사기꾼이 보이스피싱을 썼잖아요. 생각보다 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에 전화 왔을 때, 엄마, 나 지금 어디 갇혔어. 이런 목소리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네, 맞아요. AI가
음, 왜 요즘에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가끔 저도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인데 확실하진 않는데 왜 스팸 메일 아예 전화를 받지 말라 하는 게 전화 받아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 목소리 이 세 마디를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로 그 전화기의 주인장이 그 아는 사람들한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팸이 우리가 꼭 말하는 게 뭔가를 해갖고 우리가 경찰서로 음, 가고 아니면 뭐 은행에 돈을 넣고 이런 사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목소리 때문에 그렇게 합성이 되는 경우도 꽤 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배우 중에 왜 그 독일 여성분한테 뭐 스토킹 당했다고 했던 배우가 남자 배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 거기 했던 카톡 채팅방이나 사진이나 이게 AI 합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유명인이면 충분히 그런 일이 그러니까 뭐 시시비비는 알 수 없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저 그 그룹 보여드렸지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거기 그룹 같은 경우에 야한 동영상도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한을 안 음, 시켰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음,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의 사진을 넣어서 나 이러이러한 목소리를 넣어서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하게 해줘라고 하면은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아, 특히 돈을 주면 더 긴 동영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AI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웬만한 음성 지금 합성이나 더빙 해주는 업체들은 다 내 목소리를 넣어서 그걸 AI 음성화 시키는 거는 음, 다 할 수 있다. 그런 서비스는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아까 그록으로 할 때 동시 통역이나 이런 게 빠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그록을 사용해서 동시 통역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것, 아, 네. 그거는 AI 마찬가지예요. AI들이 이제 음성을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고 텍스트로만 서비스가 되는 곳이 있잖아요, 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챗 GPT나 제미나이는 뭘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텍스트로만 서비스를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꼭 음, 그러게 아니라 만약에 뭐 이렇게 AI 중에 음성을 해주는 AI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처럼 스피커로 할 수 있는 AI 어떤 게 있지? 이게 유료 버전이라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게 클로우드 같은 경우에도 유료 버전이면은, 이게 클로우드는 아니구나. 퍼플렉시티인가 빙은 이제 유료로 하면은 이제 음성 서비스가 되거든요. 막 내가 말한 텍스트를 읽어줘 할 때 읽을 수 있으면은 스피커 역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룹뿐만 아니라 그런 스피커로 할 수 있는 모든 AI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뭐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게 인풋이랑 아웃풋이 있으면은 제미나이는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음성을 챗 GPT가 그거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만약에 챗 GPT로 음성 나 지금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 언어로 뭐뭐 하는 거를 번역해줘 하면은 얘가 챗 GPT가 소리를 내주진 않잖아요. 근데 텍스트로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제가 해외여행할 때 그렇게 썼는데, 네, 맞아요. 그게 어, 궁금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음성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록인 거예요. 그록은 거기에서 음성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록이라는 그 AI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록은 동시 통역이라는 게 소리까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잘 되면 그 외국인 네. 학생한테 써보려고 저도 이제 네, 연습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정확하게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록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록이 음성 넣는 것도 있고 얘가 동영상이 되다 보니까 나오는 것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짧게. 아까 음, 음악 소리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게. 아까 그 제가 사진 음, 넘기고 막 할 때 음악 제가 넣은 거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음성으로도 답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음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아, 허용해가지고 그로 연결. 연결 중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예를 들면, 그록 지금부터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영어로 바로, 잠깐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가?
아, 이거는 유료로 해야 되나 봐요. 일단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렇게. 가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료로 많이 합니다. 저도 이거 연습할 땐 됐는데 지금 하는 거 안 되는 거 보니까 유료 버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하고 요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아직 안 감사, 해봐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협력하는 것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성 돼가지고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AI가 음성이 되면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전 요 AI 발전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짓도 할 수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혹시 요즘 그 AI, 뭐지? 그 여자친구한테, 이성친구한테도 자기 챗GPT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챗GPT나 이런 AI하고 이렇게 대화를 요즘 많이 한다고 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 내가 음, 궁금한 거. 그게 챗GPT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되죠. 나는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 그거를 음, 챗GPT 맨 처음 시작할 때 설정 값이 있습니다. 클로우드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설정 음, 값에 지금 계속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 쓸 때 이렇게 쓰면 되죠. 안녕. 앞으로 내가 너를 GP라고 부를게. 어,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모든 답변을 어,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면 돼. 내 어, 남자친구는 뭐 예를 들면 30대 자상한 성격의 한국인 남자야. 근데 음, 언어로 내가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 연애하듯이? 네. 너는 미국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야. 너는 음, 한국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국인 음, 여자친구를 음, 만나보고 싶었어. 그리고 음, 우리의 공통사는 서로 교사라는 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디테일하게 할수록 그 다음부터는 안녕 지피라고 했을 때 너는 이제 그러면 얘가 알아서 지피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피라는 아이를 남자친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음, 지금 요건 좀 딴 얘기인데, GPT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내가 1시간 채우셨습니다.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GPT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강아지 키우는 거랑 똑같은데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는 갈등도 건강한 갈등이거든요,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가 사랑만 있어서는 이 사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갈등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갈등 관계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뭐 저도 미혼이니까 할 말은 없긴 한데, 결혼을 안 하고 강아지를 키우는 게 사실 동물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문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나 고양이가 대꾸를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거다. 어, 걔네들은 온몸으로 애정과 감정만 표현하지 말로 따박따박 대꾸를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식 시기도 그렇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맨날 대들거든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하지만 부모님한테 막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갈등 관계가 건강하게 이 사람이 나도 채찍질이 필요하고 인생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챗 GPT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챗 GPT로 인해서 요즘 그러니까 자살 사건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맞아. 그거 답변 들었어요. 없이 계속 들어주고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내용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울증 환자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인생에 시련도 있고 여러분 아, 이제 자녀분 있으신 분 알겠지만 자녀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너는 무조건 잘 살 거야. 이런 얘기만 해서 자식이 잘 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끔 음, 인생에서 험한 일도 해보고 저도 사실 어릴 때 그러니까 험한 일 아니죠. 뭐 직장 생활에서 뭐 화장실 가서 울고 뭐 이런 거 다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나 이렇게 빙신인 줄 몰랐어. 이러면서 막 울고 이랬는데, 그런 게 나중에 내가 그 정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 나는 저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혹은, 저 사람은 그쪽 위치에 있을 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구나. 저 사람도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챗GPT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거기 의존해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람한테 음, 잘하기 위해서 GPT를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편한테
이러이런 얘기를 해서 남편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여자로서 생각을 한 것 같다. 만약 내 남편을 달리려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가 상담가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상담을 한번 해줄래? 라고는 쓸 수 있죠. 음,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AI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존에서 이 자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자꾸 사람들이 미래 사회는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업무는 없어집니다. 그냥 음, 단순 상담 고객, 단순한 AI 서비스 이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 이제 가사 일도 가사 로봇이 나오잖아요. LG가 이번에 가사 로봇 이제 향후 몇 년 내에 내려고 이제 중국이랑 손잡았다고 지금 뉴스에 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바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내 삶에서 이거를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AI를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검색용으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로 뭔가를 창조를 하거나 창작을 하거나 내 일부분은 AI로 어떻게 쓸 수 있지? 요걸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그만큼 이제 시대가 있어서 만약에 자녀분이 있으시면은 더더욱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될수록 인문학적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음, 내가 상상을 해서, 나 지금 이런 AI가 있는데, 나 이렇게 쓸 수 있네? 남들이 이렇게 쓰라는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AI 전문가도 아니고, 그건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교육학자로서 학생들을 많이 만났을 때 느낀 거는,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요즘에는 참 질문을 잘 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너무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좀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사람을 오히려 더 잘 만나고 잘 대하기 위해서 AI를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요새 느끼고 있어요. 아, 네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에 더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저 너무, 학교가 행사가 너무 많아갖고 강의를 해드릴 그게 없어요. 근데 뭐 긴 시간 동안 너무,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잘 지내시고 다음 수업 시간 때 봬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